자,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줌으로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할 거예요. 배설. 그래서 배설을 담당하는 애들을 배설계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될 텐데, 배출하고 배설을 이제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배설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 혈액 속 노폐물을 걸른다 라는 개념이 들어갔어. 쉽게 말하면 오줌 내보내는 게 배설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소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이 뭐냐? 똥이야. 똥으로 내보내는 건 배출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똥, 오줌 같은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배설과 배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오늘 배우는 이 배설은 오줌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오줌을 왜 내보냐는 거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서 필요 없는 물질들을 내보내는 게 뭐다? 배설이다라는 거야. 굉장히 쉽지. 뭐야? 오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배설이라는 거야. 그걸 담당하는 애들이 배설계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뭐를 내보내냐는 거지. 노폐물이 왜 만들어지냐라는 거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안 만들면 내보낼 일이 없잖아. 그러면 그만큼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소비 안 해도 될 텐데 왜 노폐물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냐라는 거지. 노폐물은 여기 보니까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영양소를 분해할 때 노폐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팔을 혹은 말을 서서 공부를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다고. 그치? 그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우리는 얻어? 뭘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어떻게? 세포에서 들어갈 수 세포 수준에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분해를 하는 게 소화라고 했어. 그치? 그 소화된 물질들을 보내주고 순환시켜주는 게 순환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소화, 순환 배웠지. 그치? 그리고 호흡도 얘기를 해서 오늘 같이 버무릴 건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이러한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어? 그만큼 데미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영양소를 분해할 때 노폐물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사 과정,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노폐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저녁에 밥을 먹었겠지. 그래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지방도 먹고 단백질, 이렇게 3대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세포 수준의 작은 세포로 얘네 이 영양소들이 들어가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잘게 부서지는 게 소화였어. 그래서 잘게 부서진 이 영양소들을 이용을 해서 세포에서 뭘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게 될 거야. 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요 영양소들이 분해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지고 이런 암모니아도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애들을 이제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밥 먹고 반찬 먹고 물 먹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이 3대 영양소들이 분해가 되면 만들어지는 노폐물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3대 영양소들이 분해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잘 기억해야 돼.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도 이산화탄소가, 지방이 분해가 돼도 이산화탄소가, 단백질이 분해가 돼도 이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산화탄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내보내냐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흡을 배웠지. 들숨, 산소 들이마시고 날숨으로 뭐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그러니까 이렇게 폐에서 날숨의 형태로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이산화탄소 내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내보내? 숨 쉬어가면서 내보내는 거야. 날숨으로. 됐어? 그럴 때 뭐? 이산화탄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가 됐었을 때 만들어진 노폐물이 될 거야. 그 다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또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물이 될 거야. 뭐 말이 이제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물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쓸 거고 필요 없는 만큼은 내보내겠지. 그치? 내보낼 만큼의 물이 충분히 없으면 내보낼 게 없겠지. 다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건데 만약에 그 이상의 물이 분해가 돼, 이 영양소들이 분해가 돼서 남는 물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노폐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물이 노폐물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과잉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이렇게 물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물이 될 거야. 물은 그럼 어떻게 내보낼 거야? 어떻게 내보내? 그러면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기도 할 거야. 오줌으로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숨을 쉬게 되면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 숨을 쉬면서도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 될 거야. 맞니? 우리 입김 하고 아까 선생님 안경 닦았는데 닦을 때 하고 하면 그 김설이지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오줌의 형태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데 있어서도 날숨을 통해서도 뭐가 나간다? 물이 나갈 수가 있어.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폐에서 날숨으로 물이 나갈 수도 있고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 경우. 그 다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단백질에서만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우리 암모니아라고 보면 될 거야.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수 가지고 실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암모니아수 맡을 때 이렇게 살짝 바람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맡아도 굉장히 독하지. 직접 맡으면 쓰러져. 그래서 이것도 살살 이렇게 손으로 바람을 내서 냄새를 맡지. 그래서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갖는 후각을 갖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구토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독해. 그 얘기는 뭐야? 굉장히 독한 노폐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독성이 강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암모니아야. 단백질 안 먹을 수 있어? 3대 영양소잖아.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 분해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암모니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강하면 어떻게 돼? 우리의 조직 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 우리의 몸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얘 만들어진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을 어디로 보냐면 간으로 보내. 그러면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형태로 바꿔. 그러면 얘는 암모니아는 너무 독성이 강하니까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요소로 바꿔놓게 되면 우리 몸에 있어도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뭘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서 어디로 가냐? 오줌으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폐물이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방법.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하니? 그냥 날숨으로. 물은 날숨 혹은 콩팥에서 걸러서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가 안에서 요소로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니? 콩팥에서 걸려서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니? 요거 이제 처음 듣는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건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분해가 돼서 만드는 노폐물 첫 번째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게 될 거고, 다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탄지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과잉의 물은 날숨을 통해서 나가고 오줌의 형태로도 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암모니아는 독하니까 가 안에서 약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어? 어렵지 않지? 우리 순환계도 그랬고 호흡계도 그랬고 그 각각의 그 계들 호흡계의 구조 중요했지, 그치? 순환계의 구조, 소화계의 구조, 마찬가지로 여기도 배설계의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알겠어? 졸려? 괜찮아? 괜찮아? 뭐 올 줘? 자, 배설계 구조 봅시다. 배설계는 배설 기관들이 모여서 배설계를 이루게 될 건데, 배설계를 이루는 기관들, 배설 기관들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을 배설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배설 기관들이 모여서 배설계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네 가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야. 자, 그러면 먼저 콩팥 보자. 콩팥. 지금 콩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주먹만한 크기로 여기 허리 등 쪽 여기 좌우에 한 개씩 위치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제 보통 신장이라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콩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콩 모양으로 생겨서 이름이 콩팥이야. 그렇게 붙인 거야. 콩팥. 좌우에 두 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지금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뭐니? 동맥과 콩팥 정맥을 표현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걸 조금 요 콩팥을 확대를 해 놓으니까 이 콩팥 안으로 콩팥 동맥이 들어갔다가 콩팥 정맥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동맥, 정맥,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뭐가? 이 콩팥이. 그러면 여기로 뭐가 결국에는 혈액이 이렇게 흘러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콩팥 안으로. 맞니? 그렇게 혈액이 콩팥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콩팥이 이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노폐물을 걸러서 결국에 뭐 만드는 거야? 오줌을 만드는 것이 콩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됐니? 콩팥이 뭐 한다고?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콩팥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구조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콩팥을 확대를 해놓고 보면
겉에 부분이 껍데기 부분이잖아. 껍질 부분이니까 겉에 부분을 우리는 겉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콩팥 겉질. 어디? 요 바깥쪽 부분을 콩팥 겉질. 여기. 전체 콩팥을 겉에 부분을 콩팥 겉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안쪽 부분 겉질의 안쪽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을 콩팥 속질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겉, 속 됐어? 그리고 더 안쪽으로 위치하는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콩팥 깔때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깔때기가 뭐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깔때기잖아. 맞아? 그렇게 깔때기 모양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콩팥 깔때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콩팥의 구조를 보게 되면 겉에 콩팥 겉질과 그 안쪽에 콩팥 속질 그리고 더 안쪽에는 뭐가 위치하고 있다? 콩팥 깔때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콩팥을 구분할 수가 있어. 됐니? 이건 뭐 구조니까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콩팥 겉질, 콩팥 속질 그 안쪽은 콩팥 깔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잘 기억해야 돼. 여기 겉에 콩팥 겉질 있고 안쪽에 콩팥 속질 있다라고 했잖아. 요 부분에 뭐가 존재하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울 건데 자. 콩팥의 구조 중 콩팥 겉질과 속질에 뭐가 존재를 해? 네프론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네프론이 뭔데?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자, 위치는 콩팥의 겉질과 속질에 위치하고 있는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놈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야, 단위. 가장 작은 단위야. 그랬을 때 이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문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어렵지?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조금 반복을 하게 되면 조금 편해지게 할 건데 일단 자 여기 콩팥의 바깥쪽 부분 겉질하고 속질 부분에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가장 오줌을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가 존재를 하는데 이 네프론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서 이게 뭔데요?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아까 보니까 콩팥 동맥으로 혈관이 들어왔다가 콩팥 안쪽을 다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콩팥 정맥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동맥이 들어갔다가 정맥이 나오면서 여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필터, 여과를 시켜주는,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콩팥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확대를 해볼 거야.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게 되면 콩팥과 겉질하고의 이 네프론이 보이게 될 건데 네프론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네프론을 좀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콩팥 동맥이야. 콩팥 동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뭐가 돼 있어? 이 혈관, 모세혈관이 실처럼 동그랗게 뭉쳐 있어. 그래서 실사자에다가 구라고 하는 건 동그란 형태지. 이렇게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을 우리는 사구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사구체라고 하면 뭐니? 혈관이 실처럼 뭉쳐있는 동그란 형태를 사구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구체를 어떠한 주머니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혈관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보문 주머니라고 얘기를 할 거야. 보문 주머니. 사람 이름이야. 보문이. 보문이 처음으로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보문 주머니가 된 거야. 즉 사구체라고 하는 혈관을 뭐라? 주머니가 감싸고 있다고. 그 감싸고 있는 주머니의 이름을 보문 주머니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보문 주머니와 쭉 연결된 요거
요거 길고 얇은 관 세자를 붙였어. 세자. 예전에 선생님 세발낙지 얘기 한 적 있었지? 세발낙지. 세발낙지가 뭔데? 발이 3개 있어서 세발낙지야? 낙지는 발이 8개가 있지. 맞아? 문어도 8개가 있지. 오징어는 몇 개 있어? 10개 있어. 쭈꾸미 몇 개 있어? 8개 있어. 그래서 그게 옥토퍼스라고 얘기를 하지. 옥토가 뭐야? 팔을 의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발 낙지라고 하면 낙지는 원래 8개가 있어. 근데 왜 발이 3개밖에 없다고 해? 이 세자가 뭐야? 가늘 세자야. 발이 얇고 가는 낙지를 세발 낙지라고 할 때 그 세자가 뭐야? 가늘 세자거든. 가늘다라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이 오줌관이 있어. 그거를 얇아. 가는 오줌이 지나가는 가는 관이다라고 해서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부를 건데, 이 네프론은 3가지로 나눠져 혈관이 실처럼 뭉쳐있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문 주머니, 그 보문 주머니와 연결이 된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알겠어? 왜 졸아? 졸은 거 아니야? 배설계의 구조 중 먼저 콩팥 얘기를 했어. 콩팥 겉질, 콩팥 속질, 그 다음에 안쪽에 콩팥 깔때기. 이렇게 겉질과 속질 사이에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이 존재를 한다. 네프론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 그 보먼 주머니 가늘게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 꼭 해둬야 될 거고, 이 세뇨관과 이 콩팥하고, 자, 여기 콩팥이 있고 여기가 방광이 있을 거야. 이 방광을 연결하는 관을 우리는 오줌관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쉽게 말하면 콩팥에서 걸러진 혹은 만들어진 오줌이 이동하는 긴 관을 오줌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줌관 통해서 만드는 오줌이 어디로 가? 방광으로 갈 거야. 방광. 즉 만들어진 오줌이 모여있는 곳이 방광이 되겠습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거야. 그치? 모아뒀다가 내보내겠지. 그치? 그냥 줄줄줄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양만큼 모아놓는 곳을 우리는 방광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방광이 어느 정도 모였다라고 하면 바깥에 이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될 거야. 뭐를? 오줌을.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설계는 이렇게 콩팥과 오줌관과 방광, 요도 이렇게 4개의 배설기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콩팥 중에서도 오줌을 만드는 단위가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러면 네프론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겉질하고 속질, 콩팥 겉질과 속질에 위치한 게 네프론이라고 했지. 거기에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그 안쪽에 콩팥 깔때기가 존재를 한다고 했지. 그쪽으로 오줌이 모이게 될 거야. 콩팥 깔때기. 깔때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깔때기지. 그러니까 이 겉질과 속질에서 만들어진 오줌들이 이 콩팥 깔때기로 모여지게 되고, 이 콩팥 깔때기 속에 있는 오줌들이
오중관을 통해서 어디로 갈 거야? 방광으로 갈 거야. 그러다가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어떻게 돼? 나가는 형태가 오줌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배설이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 어디에서?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서 모여 그게 오줌관 통해서 어디로 가? 방광으로 갔다가 방광에서 다시 요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게 된다라는 게 오줌이 만들어지고 배설되는 경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오른쪽에 이동부 설명이 되어 있네. 이거 보고 가야지.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콩팥 동맥이라고 했고 나오는 콩팥 정맥 얘기를 했어. 지금 이 콩팥 동맥이 들어가고 콩팥 거쳐서 콩팥 정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콩팥 동맥에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야. 콩팥 동맥은 어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소의 농도가 높고 이 콩팥을 거쳐서 나오는 콩팥 정맥 같은 경우에는 요소의 농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어. 요소가 뭔데? 아까 우리 간으로 보낸 암모니아가 요소의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는 이 요소의 농도가 높고 여기에 걸려서 나올 때는 요소의 농도가 낮대. 이게 뭔데? 뒤에서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콩팥의 겉질, 그 안쪽 콩팥의 속질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네프론이 존재를 하니까 네프론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오줌이 만들어진 게 어디로 이동해? 이 안에 있는 콩팥 깔때기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콩팥 깔때기. 콩팥의 가장 안쪽 빈 공간으로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오줌관 통해서 방광으로 보내게 된다. 자, 콩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존재를 한다. 굉장히 많은 네프론들이 존재를 해서 콩팥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계속 혈액을 걸러줘서 오줌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풀어보시죠. 자,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옳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물은 어떻게 나가니? 여기 날숨을 통해서도 나가기도 하고 콩팥에서 오줌의 형태로도 나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독성이 강하니까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게 될 건데 어디에서? 간에서 요소로 전환을 시켜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폐에서 날숨의 형태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자, 다음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을 때 A는 뭐가 되니? 콩팥이 될 겁니다. 보이니? 빨간색인데 보여? B는 콩팥과 C가 방광이지. 방광을 연결해주는 뭐가 되겠어? 오줌관이 B가 될 거고, 방광에서 D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했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요게 배설 기관이 될 거고, 이 콩팥을 조금 더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혈관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안에 모세혈관으로 실처럼 뭉쳐있는 혈관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지금 동그랗게 실이 동그란 형태로 모여져 있는 얘를 사구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 F를 뭐라고 한다? 사람 이름 보먼이 발견한다라고 했지. 보먼 주머니라고 얘기를 할 거고, 보먼 주머니와 쭉 연결된 G를 뭐라고 한다?
가늘고 긴 오줌관 해서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니? 요거 명칭들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가장 긴 관을 뭐라고 해?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친 구조 사구체 2가 될 거고,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 보문 주머니 되겠습니다. 맞아? G, E, F 아니야? 미안해. 콩팥과 방광 연결하는 건 이건 뭘로 해야 되니? 콩팥과 방광, 콩팥과 방광, 오줌관 비로 적어놔야겠네. 오줌관으로 해야겠네. 그지? 됐니? 자, 네프론을 구성하는 구조의 기호를 모두 쓰라고 했어. 네프론은 여기 어디니? 콩팥의 겉질과 콩팥 속질에 존재하는 사구체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문주머니와 보문주머니와 연결된 세뇨관 해서 뭐가 되겠어? E, F, G가 되겠습니다. 맞니? 자, 콩팥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을 확대를 해놨어. 자, 가장 콩팥, 즉 콩 모양으로 되어 있지? 맞아? 가장 겉에 부분인 요 A를 뭐라고 한다? 콩팥 겉질, 그 안쪽 부분인 B는 콩팥 속질, 더 안쪽 부분은 콩팥 깔때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맞니? 이에 대한 설명 중 오줌을 만드는 단위 네프론은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존재를 한다라고 했어. 이쪽 부분에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 부분에 뭐가 위치를 하고 있다? 네프론이 위치한다라고 했고, 네프론에서 여기에서 걸러진 오줌은 이 콩팥 깔때기에서 모여진다라고 했지. 모여서 어디로? 방광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콩팥 깔때기 C를 여기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맞니?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배설계의 구조야, 구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건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배설계에서 앞에 부분에 이제 배설계 구조도 중요하겠지만, 배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오줌의 생성 과정 이 4번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노른자야, 배설계. 알겠니?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 응? 아, 재밌겠구나 하는 표정을 줘야지. 그런 표정을 주면 돼. 응? 어려워? 어렵진 않지. 한번 생소할 뿐이지. 그치? 맞니? 어렵진 않아. 그리고 이보다 더 어떻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 학교 선생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냐? 안 그렇지. 학교 선생님 대충 설명해 줘도 돼. 왜? 학교잖아. 선생님도 대충 설명해 줘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 안 돼. 학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고. 맞아? 이게 여러 명 놓고 하는 수업이면은 이런 한 명 뭐 이해 못 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 뭐야? 지금 과외자니? 개인 과외자니? 개인 과외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쉽게 최대한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어. 더 쉬운 설명도 없어. 그냥 쭉쭉쭉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거를 지금 굉장히 너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인 과외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오줌 생성 과정이야.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 4번 오줌 생성 과정이 오늘 배우는 배설계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오줌 생성 과정은 아까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 네프론이라고 했지. 이 네프론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오줌이 만들어질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과, 제흡수, 분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만들어져? 오줌이 만들어질 거야. 자, 그럼 네프론은 아까 뭐라고 했니?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와 그 주머니가 쭉 연결된 세뇨관이라고 했지. 그 부분에서 이 여과와 제흡수와 분비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오줌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먼저 여과를 봅시다. 여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걸러주는 거야.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뒤섞여 있었을 때 체에 넣고 걸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그 체보다 이 격자보다 작은 애들은 그 사이로 빠져가게 될 거고 그거보다 큰 물질들은 그 위에 남아 있겠지. 그게 체가 하는 역할이지. 마찬가지로 이 여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여과에서 큰 물질들은 거길 통과하지 못하겠지. 작은 물질은 통과하게 될 거야. 자,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봐봐. 요게 콩팥 동맥이 들어와서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할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콩팥이 되겠지. 이 콩팥의 겉질과 속질 부분에 뭐가 위치하고 있어? 이 네프론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 여기에 이제 혈관이 들어와서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네프론이 위치를 하고 있을 거라. 겉으로 봐선 여기는 뭐야? 콩팥이고 그 부분에 콩팥의 겉질과 속질 부분인 네프론, 즉 네프론이 뭐라고 했어?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혈관이 들어가서 여기 뭐 이렇게 뭉쳐있는 사구체가 있을 거라고.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게 보문주머니라고.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보문주머니에서 뭐가 일어나? 여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여과가 일어나게 된다. 여과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보문주머니 사이에서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까 뭐야? 이런 체에다가 어떤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여기의 압력보다 높아.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을 하겠지.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사구체가 이 보문주머니보다도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압력 차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걸러지는 역할, 여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됐어? 어디가? 여기가 압력이 더 높으니까 압력이 낮은 곳으로 뭔가를 밀어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밀어내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망을 통과를 하게 될 건데 여기 아무리 압력을 준다 하더라도 이 격자보다 큰 물질은 통과를 하지 못할 거고 작은 애가 그 사이로 속속 빠져나가는 역할이 되겠지. 그렇게 여과가 일어나게 될 건데 이 사구체와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보문주머니에서 여과가 일어날 때 여기 봐봐.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여기서 여과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작아,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 체를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에서 압력이 걸려더라도 큰 애들은 통과할 수가 없어. 비교적 작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 콩팥 동맥 혈관에 저런 애들이 다 있어. 여기에 뭐도 있어? 혈구라고 하는 백혈구, 적혈구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지. 왜? 혈관이니까. 혈관에 이루는 애가 뭔데? 혈장하고 혈구잖아.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 혈구도 있어. 물도 있고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 혈구나 단백질 같은 애들도 이
여기 다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여기를 밀어줘서 이 망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비교적 작은 애들만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통과되는 물질이 뭐야? 물, 요소, 무기염료, 그다음 아미노산이다라는 거야. 포도당.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큰 물질들은요? 당연히 크기가 크니까 그 구멍 안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겠지. 즉 혈구라든지 적혈구, 백혈구 말하는 거야. 혈구나 단백질 등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가 지금 콩팥이야. 콩팥 중에서도 여기 뭐야? 네프론이야. 여기로 혈관이 이동을 하면서 이 압력 차에 의해서 작은 물질들이 여기를 여과를 하는 과정. 여과. 어디서 일어나나?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는데 이때 작은 애들만 빠져나간다라는 거야. 그 작은 애들이 누구냐라는 거야. 물, 요소, 포도당, 그 다음 또 뭐? 무기염료 등이 아미노산 이런 작은 애들은 통과를 해. 그리고 비교적 큰 물질인 단백질 그리고 혈구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로 여과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 다음 제흡수라는 걸 보자. 제흡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기를 지금 혈액 안에는 혈구, 단백질,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들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밀어주니까 여과가 되면서 이 여기로 이동한 여과에게는 뭐가 존재해?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가 있겠지. 얘 단백질, 혈구는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여기에는 여과된 여과에는 얘네만 있겠지. 이거 이해되니? 여과에게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만 있어. 왜? 얘네만 통과를 했으니까 이 여과에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세뇨관이야. 세뇨관으로 쭉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모세혈관과 만나게 되면서 여기에 이 여과에게는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지금 세뇨관이 뭐니? 쭉 이어서서 콩팥 깔때기로 가지. 콩팥 깔때기에서 어디로 가? 오중관으로 가서 자 여기 콩팥 깔때기 그 다음 오중관 그리고 어디로 가니? 방광 그리고 요도 해서 몸 밖으로 나갈 거라고. 맞아? 지금 세뇨관으로 쭉 연결이 돼서 오중관, 방광, 요도 몸 밖으로 나가게 돼. 그러면 이 여과에게 존재하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가 쭉 연결이 돼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돼. 그럴 때 물이 나가는데 내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여과가 된 이 세뇨관을 지나간 여과에게서 모세혈관을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야. 왜? 내가 물 필요하거든. 그리고 포도당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서 재흡수를 할 거야. 아미노산도 필요해. 무기염료도 필요해. 해서 재흡수를 하게 될 거고 필요 없어. 나 충분히 물이 많아. 라고 하면 열로 그냥 재흡수가 안 되고 바깥으로 내보내겠지. 이해되니? 자, 여과된 여과액에서 이 여과액이 세뇨관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해. 그 필요한 물질들, 이 여과액에 있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 중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뇨관에서. 자, 봐봐. 이 세뇨관이 어디를 지날 때? 모세혈관. 즉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뭐가 일어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가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될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될 거야. 전부야, 전부. 굉장히 중요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가 될 거야. 모세혈관. 됐니? 그럼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포도당, 아미노산은 없다라는 거야. 맞아? 이해되니? 지금 여과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중에서도 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100% 제흡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아미노산 포도당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물, 요소, 무기염료는 100% 제흡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물하고 무기염료는 대부분 제흡수된다라는 거야. 여기 뭐 붙었니? 대부분. 대부분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뭐야? 일부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몸에 쉽게 말하면 몸에 필요한 물질이 제흡수가 된다라는 건 얘기는 물,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내가 몸에 많아. 그걸 더 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제흡수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고 전부 제흡수는 아니야. 물하고 무기염료는. 그런데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전부 제흡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나가는 요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 바깥으로 나가는 오줌이 있을 거잖아. 이 오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요소가 있을 거고 물도 있을 수 있고 무기염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저거는 없어야 돼.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밖으로 배출하는 오줌 안에는 존재하면 안 돼. 왜? 여기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을 지날 때 어떻게 되니까 전부 제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니?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이렇게 세뇨관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뭐가 일어나? 제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분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여과가 돼서 이런 물질들이 열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전체가 다 요소라든지 물이라든지 포도당이 다 무기염료라든지 여기가 다 이쪽으로 걸러지지 않고 일부가 여기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랬었을 때 아직도 여기에서 여과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이렇게 모세혈관에 혈관에 아직 혈액에 아직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세뇨관으로 분비를 통해서 이동이 된다라는 거야. 됐니? 아직도 여기에서 다 미처 여과가 되지 않은 노폐물들을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보내는 이 과정을 분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여과와 제흡수와 분비가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게 이제 결국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줌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혈관에는 혈구, 단백질,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가 있어. 이게 어디를? 사구체를 통해서 보문 주머니에서 뭐가 일어나? 사구체에서 보문점으로 여과가 일어나면서 큰 물질인 혈구나 단백질은 안 걸러지고 작은 애들은 걸러지게 될 거야.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그러면서 세뇨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모세혈관에서 얘네들이 흡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고 나머지 물, 요소, 무기염료는 일부 재흡수가 되고 혹시라도 여기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다시 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분비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콩팥갈대기 거쳐서 오줌관 거쳐서 방광 거쳐서 요도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오줌 안에는 뭐만 존재를 한다? 물과 요소와 무기염료만 존재하게 돼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게 오줌 생성 과정의 전체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재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어. 여기에 이제 여과액에 있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재흡수가 되는데 전부 재흡수가 돼요. 그치? 그러면 밖에 나가는 거에는 포도당이 없어야 돼. 뭐도 없어야 돼? 아미노산도 없어야 돼. 그런데 밖에 나가 있는 오줌을 검사를 해보니까 오줌에 포도당이 있어. 전부 100%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이 오줌 안에 뭐가 있어? 포도당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포도당.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서 100% 재흡수가 되는데 100% 재흡수 과정이 안 됐다라는 거지. 그럼 어디? 여기 문제가 생긴 거, 재흡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야? 병 걸렸다라는 거야.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아프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100%다 재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되니?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오줌을 넣었는데 오줌 속에 단백질이 존재를 하네. 단백질이. 그걸 단백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줌 우리가 병원을 가면 가장 먼저 검사를 하는 게 외관 쪽으로 바깥쪽으로 보이는 뭐 눈빛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얼굴색은 괜찮은지 뭐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혈압도 재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이제 혈액 뽑아서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적혈구가 제대로 있는지 백혈수가 많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소판이 적으면 그런 것들을 막 셀 거지. 그 다음에 뭐라냐면 혈압도 재고 오줌을 받아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거야. 그러면 요즘에는 간단하게 뇨검사 시험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 장치가 있어. 오줌 받아오라고 하지. 거기다 담갔다가 빼면 30초 안에 모든 게 대부분의 내용들을 병적인 상태, 몸의 상태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발로 건드렸니? 나오지 말아야 단백질이 오줌에 섞여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여기 사구체와 보문 주머니에서 이게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거야. 맞아? 자, 이렇게 오줌을 생성하는데 문제가 있어. 병적인 상태가 됐었을 게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포도당 단백질들이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아, 그럼 몸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단백질이 걸러줘야 되거든. 나가면 안 되거든. 혹은 여기는 아미노산하고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재흡수가 다 안 되고 일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줌 검사하면 간단하게 그 뇨검사 시험지 갖다가 담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병적인 상태구나, 몸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어떻게 돼? 이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정밀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거지. 맞니? 그러면 콩팥 동맥 혈액과 여과액.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봐봐. 여기가 지금 뭐라고 해서 콩팥이라고 해서 콩팥으로 혈관이 들어갈 거야. 여기 콩팥 동맥이야. 콩팥 동맥 통해서 사구체 보문주머니에서 여과가 일어나서 이 부분이 여과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이게 걸러져서 어디로 가니? 오줌으로 나갈 건데, 이 콩팥 동맥에 있는 이 콩팥 동맥의 혈액, 그리고 이 여과액, 그리고 여기 나가는 오줌의 성분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단위 퍼센트야. 이 콩팥 동맥에는 단백질이 혈액에 단백질이 8% 정도가 있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문 주머니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콩팥 동맥 혈관에 뭐가 있어?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 여과가 되니? 단백질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여긴 여과가 안 돼야 되겠지. 단백질은 크니까 걸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통과할 수가 없어, 단백질은. 그러니까 여과액에는 단백질이 없습니다. 맞아? 그게 쭉 모여서 이렇게 나가서 만들어진 게 오줌이야. 그러니까 오줌 안에도 뭐야? 단백질의 함량은 없어야 되겠지. 이해됐니? 자, 그리고 포도당 봅시다. 포도당이 혈액 내에 0.1%가 존재를 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걸러지지. 맞아? 포도당은 크기가 작은 애기 때문에 어디야? 이 여과가 일어나게 될 거야.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통해서 어디로? 세뇨관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당이 0.1% 있으면 여기에도 0.1% 존재한다라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게 쭉 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니? 여기 포도당 100% 제흡수가 되겠지. 그러면 나가는 오줌에는 포도당이 하나도 없어야 되게 돼. 맞니? 이거 이해돼? 여기에 혈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콩팥 동맥에 포도당이 있어. 그러면 얘는 포도당은 크기가 작아서 여기서 여과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올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과에게는 포도당이 존재를 한다고. 여기가 0.1%의 포도당이 있으면 여과가 돼서 이 여과에게도 포도당이 0.1%가 존재를 한다는 거. 이해되니? 이게 쭉 세뇨관 통해서 이동하다가 모세혈관에서 어떻게 돼? 100% 제흡수가 된다고. 그럼 이 나가는 오줌에는 포도당이 얼마큼 있어야 돼?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에는 0.1%, 여과에게도 0.1%, 그렇지만 나가는 오줌에는 없어야 돼. 이해돼? 포도당. 그럼 저기 아미노산은 어떨까? 아미노산도 전부 제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미노산 농도나 여기 있는 아미노산 농도는 같아. 그렇지만 나가는 아미노산은 없어야 된다는 거야. 맞아?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요소 같은 경우 봅시다. 요소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단백질 분해가 돼서 만드는 노폐물이 암모니아라고 했어요. 이 암모니아가 어디로 간다고 해서 간으로 가서 뭘로 바뀌어? 요소로 바뀐다고. 그 요소가 우리 혈액 내에 몇 퍼센트가 존재를 하냐면 0.03%에 들어있대. 0.03%. 그런데 이 요소는 어떻게 되겠니? 여과에 걸러진대. 요소도. 봐봐. 혈액의 요소, 그 다음 걸러져서 여과에게도 요소가 존재를 해. 그러니까 여과에게 농도도 0.03 같아. 여기에 있는 요소 농도나 여기에 있는 요소 농도가 같아. 여과에게. 이해되니? 얘도 여과가 되는 애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했어. 그런데 여기를 세뇨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이동을 하다가 얘가 제흡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0.03%인데 오줌으로 나갈 때는 2%로 지금 몇백 배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지. 왜 그러냐는 거야. 농도가 왜 어떻게 갑자기 더 높아져? 일부 제흡수가 될 건데 낮아지면 낮아지는데 왜 그래? 자, 여과액보다 오줌에서의 농도가 요소의 경우에 몇백 배로 높아져. 왜 그러냐면 여기를 통과할 이 여과액에서는 물하고 요소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물이 많아. 그래서 요소가 0.03%밖에 안 돼. 혈액에서도 다른 애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요소의 농도가 낮은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제흡수가 되면서 물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물의 양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그에 반해서 요소는 그대로 있겠지. 흡수가 거의 안 되고 거의 다 빠져나가니까 요소는. 그러니까 그때 농축이 돼. 농축이 되면서 이렇게 몇백 배 어떻게 돼?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뭐가 안 돼? 안 되는 거 빨리 얘기해. 뭐가 안 돼? 안 되는 거 뭐 있어? 어? 예? 이해 안 돼? 이건 단백질 양은 이해되니? 왜 여기는 8%가 있는데 여과에게는 단백질이 왜 0이고 나가는 여기 오줌에 단백질 농도가 왜 0인지 이거 이해돼? 왜? 여과가 안 되니까. 단백질은 왜 여과가 안 돼? 크기가 커서 여기에서 걸러주지를 못해. 여기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단백질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0이 될 거고
이게 쭉 이어져서 세뇨관 통해서 콩팥갈대기 통해서 오줌관 통해서 방광 걸려서 요도 통해서 분 밖으로 나가는 오줌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단백질 양이 없겠지. 이게 이대 포도당은 여기 0.1%야. 여기가 0.1%래 포도당 농도가. 근데 왜 여기 여과액도 왜 0.1%야? 왜 여기 0.1%고 왜 여기 여과액도 0.1%야 포도당이? 왜 여기 농도랑 여기 농도랑 같아? 여과가 됐다고. 여기 통과했다고. 이 필터에 얘가 통과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포도당이 다 이 사구체하고 보문주머니를 통과해서 여기 여과액으로 세뇨관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야. 맞니? 여기 있던 애들이 다 걸러서 이쪽으로 넘어왔대. 세뇨관으로. 맞아? 그런데 이게 다시 모세혈관, 즉 콩팥갈대기로 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된대.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어느 정도 재흡수가 된다고? 전부 재흡수가 된다고. 여기에 존재하는 포도당, 아미노산 다 재흡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포도당은 얼마가 있어야 돼? 여기 100개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 입자가 100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이동하면서 재흡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다 돼야 된다고. 그럼 나가는 오줌에는 포도당이 얼마 있어야 돼? 0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 혈액에 존재하는 포도당 농도 0.1이야. 1%야. 여과액도 0.1%야. 그런데 나가는 오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 요소 같은 경우 보자. 요소는 여기 보니까 혈액에 요소가 존재하는데 여기 여과액에도 요소가 존재를 한다고. 요소가 이쪽 그러면 여기 통과했다라는 얘기지. 맞아? 통과를 했어. 즉 혈액에 0.03%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도 0.03%가 존재를 한대. 여기도 0.03% 존재하고 여기도 0.03% 존재한대. 그런데 여기 이동을 해. 이동을 하는데 요소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이잖아. 이게 흡수가 될까? 흡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지. 노폐물이지. 그러니까 흡수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어디로 와?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아까는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혈액에 존재할 때나 여과액에 존재할 때 이 요소는 물이랑 쉽게 말하면 물이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 0.03%. 그런데 여기 지나오면서 어디 콩팥을 지나오면서 물은 어떠라고 했어? 대부분 재흡수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많이 흡수가 되니까 이 요소는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똑같은 양만큼 존재를 했는데 물이 많다 보니까 0.03%가 됐다가 나갈 때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2%로 확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이때나 요소의 개수는 같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다만 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농도가 높아졌다. 이거 이해되니? 자,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크게 높아진다. 왜? 대부분의 물이 여기서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콩팥에서 대부분 다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농축이 돼서 이렇게 요소가 농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요거 있잖아. 지금 이거 퍼센테이지로 나온 단백질과 포도당과 요소의 요 농도 있지. 요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단백질은 오줌에 검출이 안 돼야 돼. 그리고 포도당도 검출이 안 돼야 돼. 요소는 검출이 돼야 되겠지. 노폐물이니까 내보내는데 물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됐다. 라는 요 표와 관련된 요 문제가 반드시 나와. 학교 시험 문제. 어렵지 않자. 그치?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오줌의 배설 경로를 보면, 자, 여기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니? 오줌의 배설 경로 보면 혈액에서
걸러주는 첫 번째 콩팥 동맥에서 시작을 하겠네. 콩팥 동맥에서 어디로 가니? 사구체로 가게 될 겁니다. 사구체로 가서 그 다음 요 겉에 사구체 겉에 보먼 주머니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세뇨관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세뇨관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 콩팥 깔때기로 가겠지.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들이 모여서 어디로 갈 거니?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모이게 되겠지. 그래서 방광에서 요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 오줌의 배설 경로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니? 어렵지 않지. 혈관에서 어디로? 콩팥으로 갈 거야. 들어가니까 콩팥 동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콩팥에서 어느 부분? 사구체. 혈관의 사구체. 여기서 걸러. 보문주머니에서 걸러. 세뇨관으로 가. 세뇨관에서 콩팥 깔때기로 모여. 오줌관으로 이동해서 방광으로 보이게 돼요. 요도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는 이 오줌의 배설 경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도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쭉 이어지면 요거를 쭉 앞에서 배운 우리 호흡계, 배설계, 그 다음 소화계, 순환계를 다 이제 같이 엮을 거야. 엮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난 시간에 호흡 얘기를 했었을 때 숨 쉬는 걸 그냥 외호흡이라고 했고 내호흡이라고 하면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얘기를 했는데 이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포가 이렇게 숨을 쉰다라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세포 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다? 에너지 얻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림으로 보면 쉬울 거야. 우리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뭐가 되겠어? 이 영양소가 만들어지게 될 거지. 그리고 외호흡, 우리가 숨을 쉬어가면서 흡수한 산소를 갖다가 어디로? 순환계가 어디로 갖다 주냐면 이 세포로 갖다 주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영양소와 산소를 갖다가 세포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노폐물로 만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 이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이 에너지를 왜 만들어?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뭐 체온 유지하고 열을 방출하는 이런 식으로 만든 에너지를 갖다 세포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영양소들을 분해해서 만든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 지금 공부하는 두뇌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가고 뭐 하는 근육 운동을 한다거나 선생님처럼 지금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처럼 크고 있는 생장을 한다거나 혹은 일정량 우리 사람처럼 37.5도를 유지하고 하는 이 체온 유지를 하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어디서나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 세포 호흡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라는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우리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체온 유지 뭐니? 체온 우리 2도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데 저체온증으로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맞아?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되니? 선생님 그때 얘기했지. 단백질 변성되면 바보 된다고 했어. 뇌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고열로 바보 돼. 단백질이 변성되면 원래 상태로 안 들어오니. 그러니까 일정량 37도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걸 누가 하는데 이 에너지가 필요하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호흡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지. 왜? 이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가 잘 일어나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웠었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니? 왜냐면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 네 가지의 동물과 에너지 파트가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소화계가 제대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들어올 수 있는 음식물 없어. 그러면 세포호흡이 아니라 에너지가 안 만들어질 거야, 아니야. 맞니? 혹은 순환이 안 돼.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 들어온 산소, 이산화탄소 혹은 노폐물, 그다음에 여기 들어온 영양분들을 우리 곳곳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돼. 세포로 다. 우리 70쪽에 되는 그 세포로 다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순환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산소가 좀 여기 1분, 2분 정도만 뇌로 산소가 잠깐이라도 공급이 안 되면 뇌사가 죽어, 괴사 일어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순환계라고 보면 될 거야. 배설계도 마찬가지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도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 그리고 계속 걸러져 가면서 필요한 성분들, 필요한 물질들은 계속 재흡수를 해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물을 엄청 먹어야 된다고. 다 바깥으로 계속 내보낸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배설계에서 어떻게 돼? 재흡수를 촉진을 해서 어떻게 하니?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지금 물 부족한데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돼? 살수 마찬가지로 물이 한 몇 퍼센트만 부족해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많아. 그럼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야지. 재흡수 하지 말고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호흡계도 마찬가지. 산소 없으면 어떻게 돼? 바로 죽잖아. 혹은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 계속 내보내야 돼. 이런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만 원활한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우리의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면 만들어낸 에너지를 다양한 생명 현상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네를 엮어 놓게 된 거야. 각각 따로따로 우리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배웠지만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잘 작용을 해야만 세포 에너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산소 같은 경우 보자. 호흡계에서 순환계로, 그 다음에 조직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분해가 돼서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 세포로 영양소를 보내게 될 거고,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조직 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순환계 통해서 호흡계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될 거고, 암모니아는 조직 세포에서 만들어진 게 순환계 통해서 간으로 내보내서 요소로 전환하고 순환계 통해서 다시 배설계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각 기관계 사이에서 이제 물질들이 이동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거지. 문제. 7, 8, 9, 10번만. 자, 오줌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런 모식도로, 전형적인 모식도 이렇게 생겼어. 대부분 여기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오줌 생성 과정의 모식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여기가 콩팥 동맥이 될 거야. 콩팥 동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사구체가 될 거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여기 봉원 주머니, 여기에서 압력이 여긴 높다라고 했어. 여기 압력이 낮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니? 가에서는 여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과가 일어나서 이 여과액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할 거야. 세뇨관을 통해서. 그러다가 다시 이 모세혈관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일어나는데 다시 무슨 흡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될 거고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뭐가 일어나게 되니?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이렇게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니?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자, 가 과정 여과에서는 여기에 지금 혈액에는 단백질도 있고 혈구도 있고 물도 있고 요소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무기염류도 있어. 맞니? 그럴 때 크기가 작은 애들만 여기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과 갈 때는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여과가 될 때 크기가 큰 혈구, 단백질들은 크기가 크니까 여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 과정에서 혈과 단백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재흡수. 그럼 여기는 여과액에는 요소도 있고 물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무기염류도 있어. 맞니?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이쪽으로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물과 무기염류 이동할 수가 있어. 재흡수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동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지. 다 과정 일부 남아있는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다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분비 과정 여과되지 않는 노폐물이 이동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 그러면 여과가 되지 않는 단백질, 혈구는 없겠지. 왜? 여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여과액 중에 물, 요소, 포도당, 무기염류 존재를 할 건데 오줌에 들어있다? 물은 대부분 재흡수가 되니까 일부 재흡수가 안 돼서 오줌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치? 요소는 노폐물이니까 오줌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지. 재흡수가 거의 안 될 거라고. 포도당은 재흡수 과정에서 100% 포도당은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오줌에 들어있으면 안 돼.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 나머지는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오줌에 얘 들어있을 수 있겠지. 아미노산은 얘도 100% 재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줌에 얘도 존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 물, 요소, 무기염류가 되겠습니다. 자, 오줌이 배설되는 경로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콩팥 동맥에서 어디로 가니? 사구체. 그 다음 보문주문이 지나면 세뇨관. 얘게 세 개를 엮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 자, 세뇨관을 통해서 이제 콩팥 깔때기 오줌이 모이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방광으로 갈 거야. 방광을 통과하는 관을 뭐라고 해? 오줌관. 오줌 이동하는 통로 관 오줌관이라고 얘기하고 방광 요도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됐니?